26년도 손해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작물을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지금부터가 중요한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이다. 선택과 집중이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 파트 중에서 포기할 건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것은 집중적으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를 듣고 아마 4개월 만에 처음 시작해서 최종 합격까지 오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적과점 품목이었습니다. 적과점 품목에서 제가 핵심 포인트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썼는데 그것이 15점 다 맞았단 말이죠. 그래서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적과점 품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험에 반드시 나오기도 하고 공부할 분량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 아주 유효적절한 문제가 된다. 우리는 2차 2과목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큰 산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산이 3개가 있습니다. 산이. 그것이 하나의 가장 큰 산이 적과점이죠. 적과점 품목이 가장 큰 산이다. 그 다음에 가축과 시설이다. 이렇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세 파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파트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왜? 이 파트는 반드시 필수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필수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필수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적과점은 지금까지 2문제 내지 3문제가 시험에 항상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20점 정도가 배점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축에서는 최소 5점에서 15점까지 반드시 출제가 되죠. 시설에도 5점에서 15점. 파트가 3파트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가 이거는 여기서 몇 점을 받느냐 플러스 그 다음에 5점짜리 5문제 5점에 곱하기 5문제니까 25점 중에서 공부를 조금만 하면 요 부분은 부분 점수가 있단 말이죠.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15점 정도는 충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15점에서 20점은 통상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여기서 받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17점 정도는 평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죠?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축에서는 한 10점 정도 나온다고 보고 시설에도 10점 평균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적과점도 한 10점 정도 받았을 때 점수 배점을 본다면 그죠? 40점이 넘어갑니다. 거기다가 적과점에서 10점이냐 나머지 10점에 대해서는 0점이냐 또는 10점이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이때 어떻게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먼저 알고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나머지 파트는 논작물, 밭작물, 과수 16종, 과실 6종, 그 다음에 생산비 밭작물, 인삼, 그 다음에 인삼, 농업수익 감소 보험금. 이 부분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공부할 분량이 그닥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공부도 어렵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했을 때 이는 반타작만 맞자. 이 중에서 한 30점만 맞느냐 20점 정도만 확보해버리면 합격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먼저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강의할 적과점 품목은 기출문제를 풀면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 겁니다. 시험에 나왔을 때 나는 이것 중심으로만 딱 해버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은 시간 관리가 될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적과점 품목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나무 손해보험금하고 그 다음에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딱 세 파트가 시험에 나오죠. 나무는 어느 파트에서 나오든지 간에 일단 나무손해보험금 나온다가 보고 그러면 시험 풀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풀고 이런 세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과실손해보험금은 전체 수험생의 10% 정도 이내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포기한다면 시간적으로 유리할 거고, 내가 이걸 한번 풀어보겠다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강의할 적과점 품목의 기출 문제를 통해서 저거는 한번 해볼만 하네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할 건지 선택할 건지 하는 부분에서 먼저 체크를 좀 하자. 그래서 선택을 해야만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과점은 강의를 다 들어봤는데 해볼만 하네 하면 하기를 바랍니다. 왜? 반드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입문을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 기출문제를 완강을 다 해보시고 완강이 되었다면 이제 도전할지를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합격반에서 합격반 멤버십 가입해서 VIP반으로 많이 이제 대부분 많이 이제 기출문제 풀어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동영상 아래에 더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격반에서 VIP반, VIP반에서 합격반 자유롭게 하면 변경 시점에서부터 다시 1개월 되면서 그 차익분이 자동으로 정산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더보기를 통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건에 따른 적과점 종합이원 방식 사과품목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사과품목, 그죠? 사과품목이다. 사과품목 또는 우리가 딱 나오는 거는 시험에 적과점은 사과냐, 사과와 동일하게 배는 품목만 다르지 평가만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감과 떫은감은 똑같죠. 단감과 떫은감, 단감하고 떫은감, 떫은감은 비슷하죠. 낙엽 인증 표현만 다르고 나머지는 평가 방식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결과주수 태풍 집중호우 나무손해보장 특별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5점짜리죠. 5점짜리는 부분 점수가 있다. 실제 결과주수 알아맞추면 몇 점, 나무손해보험금 구하면 몇 점. 항상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은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 게 틀려버리면 뒤에 것도 틀릴 거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는 각각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실제 결과주수다 했을 때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과주수 하면 실제니까 이 돈하고 관련이 있죠. money라고 적으면 실제이니까, 실제 결과주수는 가입한 것에 보상이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 시점에서 가입 일자 기준으로 식재된 모든 나무 주수가 실제 결과주수입니다. 단 인수 조건에 따라서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 또는 어린 나무, 유목 등은 가입을 해도 보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인수 조건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만 제외만 시키시면 된다. 그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할 때 실제 결과주수에서 마이너스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공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품목의 파트에 우리는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계속 가져갈 거다. 이게 뭐죠? 이 꽃표, 세모, 동그라미는 면적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과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꽃표, 세모, 동그라미입니다. 고사주수 한 것은 고사가 된 나무니까 과실에서는 과실을 보상해 주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 면적을 또 하는 이유도 이것도 그에 있는 논작물에 대해서 보장해 주기 위해서, 작물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사된 거, 미보상 기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가 시험 끝날 때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결과주수 몇 주냐 했을 때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가입 일자 기준, 그렇지, 가입할 때 과수원에 식된 모든 나무수 1000주를 기준으로 해서 유목 및
그 다음에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 돈하고 관련돼서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나무수가 50주라면 50주를 빼주면 된단 말이죠. 나머지 이걸 1000주를 가입했는데 그 중에서 고사가 될 수도 있고 미보상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고사된 나무수니까 꽃표, 그 다음에 고사한 나무수는 보상하는 손의 이해 원인이니까 미보상이니까 세모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 인수조건에 따라 보험할 없는 것은 노죠. 노. 이거는 안 된다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호는 요렇게 좀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하고 뭐 안 된다 하는 것은 no, 되는 것은 yes라고 앞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는 1000주에서 50주를 뺀 950주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2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950이라고 쓰면 됩니다.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은 항상 시험에 간단하게든 길게든 나오는구나 해서 나무손해보험금 약관은 실제 결과 주수가 얼마냐.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와 그 실제 결과 주수 구했잖아요. 그죠? 950분에 이제 몇 주가 좋냐. 그래서 나무손해특별보험금은 해서 바로 우리는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은 이렇게 씁니다. 보험금은 가피자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8천만원이니까 우리는 8천만원이라고 쓰면 되죠. 또는 숫자로 8천만원 써도 동일한 답이 됩니다. 8천만원 곱하기 피율을 모르죠. 마이너스 몇 프로? 나무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 부담 비율을 주지 않더라도 5% 이미 확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0.05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보험금을 한 줄 풀기로 구하면 된다는 거죠. 아무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요때 우리는 폐율을 좀 구해보자 해서 폐율. 그리고 쓸 때 답안지 쓸 때는 지금부터 답안지 쓸 때는 이걸 한 줄 정도를 비워놔야겠죠. 우리가 틀이 쓸 때 2줄로 이렇게 끌 거예요. 줄을 껐지만은 그래도 전체를 우리가 할 때는 X자를 끌 필요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한 줄 정도 비워놓으면 되겠죠. 어떨 때는 2줄 이렇게 비워놓고 밑에다가 여기에 들어갈 피해율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피해율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피해율이다 밑에다가 피해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왜? 우리는 피해율을 구해야 되니까. 피해율은 실제 결과주수는 950주더라. 그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읽으면서 고사된 나무수 X로 했기 때문에 190주를 바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190주 요렇게 계산할 때 계산이 딱 떨어진다면 다른 조건을 주지 않겠죠. 피해율은 뭐 세치점에서 올리라 반을 하는 것 그 조건을 주지 않은 것은 딱 떨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190 나누기 950을 하면 딱 떨어지겠죠. 그래서 20%가 떨어지더라. 그래서 0.2더라. 그래서 0.1을 바로 하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8천만원 곱하기 15%니까. 그죠? 그래서 8천만원 곱하기 15%. 이렇게 하니까 답은 1200만 되는 거죠. 그래서 1200만이다. 1200만원이다. 이렇게 쓰면 딱 2줄로 정답 처리가 되죠. 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업무방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요거는 실제 경작 면적. 이 부분은 보상 수확이 불가한 면적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용어의 정의니까 제가 5점짜리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는 여러분이 요새서 수학 불능해서 개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미보상주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결과주 중에서 보상은 손해 이해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한 나무수를 의미한다. 이것은 미보상주수 또는 미보상나무수라고 하죠. 그것만 해보시면 나머지는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3번. 자, 낙가수 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하죠. 하는 이유는 전수조사가 중요하고 이것이 결국은 1.07의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도 답을 보면서 그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4번. 배품목의 과실손해보장 담보계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의 적과전에 동상해 우박사고를 입은 후에 각각의 감수과실수와 기준착과수를 구하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감수과실수와 기준착과수는 중요하다.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선택해야 될 건 뭐라 그랬죠? 이 보험 가입에 5종 한정 특별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빠르게 이거는 C타입이다 적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제가 문제 풀면서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쉽게 풀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C타입이다 라고만 한다면 감수과실수는 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감수과실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답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동상해 우박사고로 입은 경우에 각각의 감수과실수 있다. 적가후 착과수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미보상 사유는 없고 평년착과수를 주어줬단 말이죠. 적가후 착과수 주어졌고 이럴 때 어떻게 할 거냐. 동상해 우박. 그러니까 동상해 부분은 적과전의 동상해는 그래서 5종 한정에서 보상해 주는 것은 태우집에 쓰면 되죠. 이렇게 써도 몇 분 안 걸립니다. 태우집에 불이 나고 지진이 났다. 동상해 보상은 안 되지만 우박 사고는 보상하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나왔겠죠. 자, 이럴 경우에 C타입일 때는 바로 미니멈 5종 한정의 감수과실수 적으면 되죠. 자, 답안지를 이렇게 쓰면 되죠. 감수과실수는 미니멈, 그죠? 최소값이다. A타입의 평착의 적착을 빼는 거죠. 평년착과수가 2만개 마이너스 만개. 이거 만개보다는 적다. 큰마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에서 뭘 해줄 거냐? 유가 타박률이 50%라는 거, 50%. 그러니까 50%라는 것은 평착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 착과수 2만 개에서 50%. 이렇게 하면 되겠죠. 2만 개에서 50%. 그러니까 암기하지 않아도 유가 타박률을 해줄 거다. 그죠? 그래서 유가 타박률 50% 이렇게 구하니까 여기서도 많이 나오고 2만에서 50%도 많이 나니까 이거는 만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만개다 적으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말이 필요 없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도 말을 쓰지 않아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답을 쓸 때 이렇게 했을 때 명확하게 답이 나오는데 이거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이거 안 써도 되죠. 이렇게만 쓰면 정답들이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줄 풀기로 끝내버리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기준 착과수. 그럼 기준 착과수를 쓰면 되겠죠. 기준 착과수라고 하면 기준이 되는 거니까 기준 착과수다 하는 것은 모든 착과수는 C타입이니까 C타입의 기준 착과수는 또는 A타입과 B타입도 똑같죠. 적가후 착과수가 바로 나오는 거죠. 평가사가 조사한 10만 개는 앞으로 보상해 줄 거다. 이걸 기준으로 보상해 줄 거고 그리고 보상 받은 게 몇 개죠. 기준 착과는 이것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 즉 착과가 만개 됐다 했으니까 만개. 요렇게만 쓰면 정확한 답이 됩니다. 2만 개.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두 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5점짜리지만 시간이 몇 분 안 걸리죠. 기준 착과수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만을 찍었다는 것은 적가후 착과수를 의미하는 거고 적가후 착과수고 플러스 인정받은 감수 과실수가 착과 감소 과실수죠. 만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2만 개 이렇게 쓰면 정답 처리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제가 하는 대로만 해도 반드시 정답 처리 받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번 문제도 5점이죠.
그래서 저가종이 이제 특정 5종위험 한정보장 특허 사과 품목에 저가종 우박 사고, 태우집이니까 우박 되겠죠. 표본 조사를 실시했다. 이렇게 했을 때 들어갈 표본 주수와 나뭇가지 총수, 유가 총수의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 이게 시험에 나오면 최소값이죠. 왜? 표본 주수도 최소 표본 주수입니다. 그거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으로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똑같은 수당을 주고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웬만하면 최소 표본주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러죠. 표본주 수는 이런 게 있으면 항상 밑줄을 긋고 마지막에 이 룰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해라. 표본주 수는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2.6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반올림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조건을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표본주수 구할 때는 10.001주다 했을 때는 이거는 11주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론서에 나오는 대로 여기서 소점 이하 뭐가 있으면 올림을 해줘야 된다. 11주를 하지만 이처럼 지금도 이렇게 시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방법에 있는 거에서 응용해서 출제자는 조건을 제시하면 항상 조건 우선이다. 조건 우선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거는 이직에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 수험생은 출제자가 주어진 조건을 항상 먼저 고려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올림하라 되기 때문에 주의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12.4가 나왔다 했을 때는 12주가 되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어졌냐,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업무방법대로 한다. 요 원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주수가 나왔다. 주수가 이만큼 나왔고 주수만 주었어. 그죠? 조사 대상 주수를 의미하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수인데 고사주수? 꽃표 세모 동그라미 어디 갔지? 실제 계고 주수인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이거는 조사 대상 주수로 봐는 게 맞죠. 조사 대상 주수의 준말로 보여집니다.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이걸 하나하나 따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봤을 때 보편 타당한 주수를 주었다는 것은 조사 대상 주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품종과 B 품종이 있을 때는 합계 690주다 했을 때는 우리는 앞자르 6 플러스 7이 13주가 최소 표본 주수, 최소.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을 각각 구하라는 게 바로 그 최소. 13주가 됐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말은 13주 곱하기 총 690주 중에서 A 품종이 차지하는 것은 440주니까 이걸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 문제만 풀어보면 나머지는 똑같기 때문에 한 문제를 풀어보면 13주 곱하기 분수 기능을 계속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시험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버리면 8.2가 나오잖아요. 8.2가 나오니까 요거는 8주가 된다. 왜? 반올림하라고 했기 때문에 8주가 됩니다. 요 부분은 논란이 없도록, 왜?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하니까 8주가 됩니다. 이 조건이 없다면 이 문제는 9주가 되는 거죠. 이는 9주가 된다. 조건이 없을 경우입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뭇가지수는 동서남북, 동서남북을 하죠.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노스에서 동서남북 골고루 하기 때문에 곱하기 4를 하면 되죠. 그래서 4, 9, 3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주죠. 지금 8주 4, 8, 32죠. 32. 유가총수는 과총인데 5개로 이어질 때 그러죠. 그래서 32 곱하기 5를 하면 유가총수가 된다. 이렇게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6번. 그러니까 5점짜리는 15점에서 20점 충분히 맞출 수 있고, 때로는 25점 다 맞추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것, 이걸 알아드리죠.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주수는 실제 길을 가지고 주셔서 꽃표, 세모, 동그라미를 뺀 것이
조사 대상 주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표본 주수를 구합니다. 그것이 적정 표본 주수이지 그것보다 많게 해도 시험에 그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 반드시 암기다. 그래서 5주, 6주, 7주까지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암기할 것이 없다. 왜? 앞머리 예를 들어서 398주다 라고 했을 때 조사 대상 주수가 앞자리 플러스 7을 하면 10주가 표본주가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여기에도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1000주 이상일 때만 17주를 암기하고 5주, 7주일 때는 항상 우리는 공부할 때 기준이 50주 미만이더라. 아름다울 밑자를 항상 생각해서 미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50주 미만에 49주까지만 5주고 나머지 50 단위로 해서 100주 미만은 6주, 7주. 그 다음 150주 이상부터 우리는 공식대로 플러스 1로 가면 풀 수가 있다. 그래서 논작물에서 벼 품목의 조사 대상 주수 구하는 거하고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 나머지 품목은 다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네, 6번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조해서 착각함수 본급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점수를 보니까 5점이기 때문에 5분 이내에 풀어야 됩니다. 5분 이내. 그러니까 시간이 곧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시간 줄이는 게. 그래서 착각함수 량은 소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해서 요렇게 123.4는 반올림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럴 때 보장 수준 50% 중요하죠. 착각함수 50% 요 들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 타입인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저가 적용 이전에 특정위험 5종 한전 보장 특별약관에 미가입되어 있다. 가입 안 했다는 종합위험이죠. 종합이기 때문에 바로 A타입이나 B타입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종합위험은 A 또는 B니까. 그죠? 그 중에서 바로 보여야 될 게 저가와 착가수 이전에 뭔 사고 있었지? 조수의 사고도 있었고 냉해 사고, 자연재해가 한 번이라도 있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없다면 B타입이지만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냉해가 있었다 하면 이거는 바로 A타입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 저가점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A타입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모든 그 공식이 쫙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죠? A타입일 때, B타입일 때, C타입일 때. 그것만 공부하면 이거는 무조건 알아맞힐 수 있다는 거지. A타입이다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보상주수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착각함수 보험금이니까 가입 금액도 필요하겠죠. 필요하고 평착 주었네요. 그죠? 평착 당연히 줘야죠. 자기부담 비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가입 가중도 필요하고 가입 가격도 얼마. 나무선의 특별약관은 미가입이니까 뭐 나무선의 보험금은 가입 뭐 관계없죠. 착각함수 보험금은 구하면 되니까. 자, 금차 조수회로 죽은 나무수가 44주다. 어떻게 됩니까? 조수회는 44주 조수회로 죽었다. 아, 조수회일 때는 요것은 44주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죽었을 경우 요 부분은 X다 이거지. 보상하는 손해 A타입이기 때문에 요걸 때는 금차 조수회로 죽은 나무수가 44 X 보상하는 손해가. 자, 미보상 비율이 5%고 10%다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10%의 동그라미를 지나야 됩니다. 이거는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보상이 조수회고 냉해 사고일 때 뭐다 10%다 했을 때는 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야 미보상 비율이 됩니다. 그 다음 미보상 주수는 없죠. 그죠? 미보상 주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결과 주수 주어졌고 저가 착가수 주어졌고 주어졌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바로 C타입과 A타입이니까 착가감소 보험금 할 때 요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문제제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문제제에다가는 우리는 착가감소 보험은 착, 미, 자, 과 중에 중, 가 몇 프로? 시험 문제에서 50%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럼 50%. 요렇게 적어 놓고 답안지에다 바로 적으면 되겠죠. 착가감소 보험금은. 그래서 답안지에는 바로 적으면 되겠죠. 답안지에는 착가감소 보험금. 착가감소 보험금이다. 그래서 착가감소 보험금에서 우리는 착가감소 수를 구할 거니까 밑에서 요것을 대비해서 한 줄 정도 비워놓고, 그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워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을 착가감소 과실수를 검증. 착가감소 과실수 이렇게 적으면 되죠. 얼마나 죽었지? A타입이기 때문에 바로 나오는 거죠. 착가감소 과실수는 평착이 적착이죠. 그죠? 그래서 A타입에 적으니까는 평년 착가수에서 평가서 해야 하는 게 몇 개죠? 저가 착가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평착이 27,000개. 27,500개. 27,500개 빼기 저가 착가수 15,500개. 그러니까 12,000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착가감소 과실수는 12,000개가 바로 나오죠. 딱 떨어지면 답이에요. 이거는 12,000개가 나온다. 시간 한번 재보세요. 미보상 감소 과실수는 미보상 비율이 10%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착가가 감소된 게 책임이 있다. 그러면 미보상 감수 과실수를 구하자. 이거는 착가가 감소됐다. 그래서 평년 수확량에서 수확량 요것도 알고 보면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했던 것도 이것도 착가가 감소된 거와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는 피해 입은 죽은 놈이다. 우리는 죽은 놈으로 봅니다. 죽은 놈. 이것도 착가 감소가 보상하는 손해로 줄은 거죠. 그죠? 그럼 미보상 감소는 바로 12,000개에서 곱하기 미보상 비율이 그래서 좋은 문제죠. 여기서 10%에서 1,200개 바로 나오죠. 착미자.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 그 자기부담 감수 과실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자 곱하기 기니까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 하는 것은 주어져야 되죠. 자기부담 15%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15% 곱하기 기준착가수. 기준착가수는 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A타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타입은 평착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평년 착가수를 바로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타입을 결정하고 난 뒤에 편하다는 거죠. 그죠? 기준 착가수는 쓸 필요가 없다. A타입이기 때문에. 근데 다른 것 같은 경우에 저가와 착가수 플러스 착가 감소 과실수를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은 이거 풀 때는 바로 15% 곱하기 27,500개에서 4,125개임을 알 수가 있다. 그죠? 기준 착가수는 안 써도 되죠. A타입일 때는. 다른 타입일 때는 기준 착가수는 A타입일 때는 기준 착가수라고 하는 것은 저가후 착가수. 저가후 착가수가 15,500개 플러스 착가가 감소된 12,000개를 더해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7,500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착가 감소 보험금은 딱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왜? 조수의 사고 있었을 때는 피해율을 구하겠지만 냉해 사고 있기 때문에 종합위험에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묻지도 않고 다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가감소는 이렇게만 구합니다. 그 착가감소는 착미자. 그래서 12,000개 다 해줄게. 그 중에서 미보상 1,200개를 빼줄게. 처음부터 자기부담 감소 가수는 4,125개를 해서 개수가 나왔으니까 과중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과중에다가 동그라미 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400g 주더라도 단위는 킬로그램이니까 0.4 곱하기 가입 가격은 2,200원 곱하기 50%. 그래서 한 줄 풀기로 하면 끝나는 문제였다. 네 줄이면 되기 때문에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네, 길게 써놨지만 이렇게 해서 한 줄 풀기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7번 문제. 자, 저가전 종합위원 방식 사과 품목 저가 착화수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요 5점짜리네, 그죠? 5점짜리는 가볍게 너무 과정을 다 안 써도 쉽게 풀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점수부터 먼저 항상 쳐다보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적정표본 주수는 최소값은 소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첫째 자리에서 올림이다 했을 때 우리는 올림이기 때문에 첫째 자리는 이렇게 해서 올림을 하면 되죠. 근데 이론서는 이게 001을 첫째 자리 올림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도 11주가 되는 거죠. 그죠? 논란이 있지만 이론서에도 첫째 자리 올림에 대한 규정은 뒤에 있으면 해주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수원의 현황. 그래서 A 계속 나오죠. 품종도 다르고 A 품종과 B 품종이 있을 때 수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실제 결과적 고사주수 곱표죠. 곱표를 빼준 고사주수니까 조사대상 주수는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래서 조사대상 주수는 이렇게 해서 구해버리면 된다. 610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주에서 빼기 30을 하니까 30주가 나오네, 그죠? 총 조사 대상 주수는 640주가 되네, 그죠? 640주를 가지고 이제 풀어나갈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 주수는 이렇게 해서 구했고, 적정표본 주수는 640주일 때 610주, 30주, 그 다음에 640주인데 일때 표본주수 구해야 되겠죠. 6 플러스 7은 13주가 적정표본주수가 됩니다. 그죠? 한정주 쓰라 그러네, 그죠? 써면 되겠죠? 13주 곱하기 640주 분의 A 품종은 610주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죠. 13주 곱하기 640분의 610주 하니까 계산해보면 12.3이니까 올림하라고 했으니까 13주가 답이 된다. 그죠? 요렇게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풀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8번. 그죠? 여러 번 읽다 보면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의 영농활동, 체계 순간풍속, 농업인의 부적절한, 그죠? 요거는 옛날에 공부해서 입소지란 말 썼을 거예요. 입소지는 이제 틀립니다. 이게 일본 말이에요. 일본어이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적엽이라 해요. 적엽이다. 이렇게 쓰든지 또는 입을 제거하는 거죠. 입 제거. 이렇게만 답을 써주기 바랍니다. 적엽이 뭔데 했을 때는 딸적자죠. 딸적자에 플러스 잎사귀 엽이다. 잎사귀 엽자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 정도는 이제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한자를 배웠으니까 딴다는 뜻은 적과할 때 나오죠. 손으로 딴다. 손으로 딴다 해서 딸적자를 씁니다. 과실과자. 적과 이렇게 한자도 답이 맞겠죠. 적과 이렇게 해서 요것이 적과다. 적엽이다. 적엽. 잎사귀를 따는 거죠. 적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것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된다. 과수화장병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9번 문제. 떫은 분목. 다음 조건을 참조해서 주어진 조건 외에 다른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 낙엽률의 계산가진과 값을 쓰시오. 그죠? 단감 떫은 거는 낙엽률이 나오겠죠? 낙엽 인증 계산가진과 값을 쓰시오. 이런 조건들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자, 우리 평가사가 조사할 때 저 위에서만 조사합니다. 보고서 이게 착엽돼 있네. 낙엽 몇 개. 낙엽 수는 떨어진 숫자를 헤아린 게 아니고 나무를 보면은 떨어진 자국을 파악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하는 것이 평가사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봅니다. 자, 그래서 요럴 때는
낙엽률은 그죠? 바로 쓰면 되죠. 이런 건 5점짜리는 바로 쓰면 되겠죠. 낙엽률은 어떻게 구하지? 총 표본주수, 표본주수가 주어지겠죠. 12주. 조사 대상 주수는 5 플러스 7 하니까 12주 나왔죠. 12주가 표본주수가 되는 거죠. 이게 시험에서 15주라고 주면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조건에 주면 최소 이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12주 주면 묻지도 않고 계산도 안 해도 됩니다. 그죠? 10주라고 줘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면 2를 달지 마라. 12주에서 우리는 해야 된다. 12주를 우리를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조사를 할 거다. 그죠? 낙엽률은 골고루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한 나무에서 피해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표본의 각 결과지 단감 떫은감 1년생 신초에 사는 거죠. 차겹수와 낙엽수의 합계가 10개다 이거죠. 위에서 해려보니까 10개다 이지. 떨어진 것 붙은 것 하니까 10개니까 10개 곱하기 동서남북 4곳 곱하기 이건 한 나무죠. 그러니까 12주니까 분모가 12주 중에서 지금 구하는 건 떨어진 건 낙엽률 보이죠. 낙엽수 떨어진 게 120개다 총. 요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요렇게 구해버리면 됩니다. 아마 계산해 보면 이거는 딱 떨어지게 나와야 되는데 25% 딱 떨어지니까 아주 좋죠. 그죠? 아주 좋더라. 그렇게 이렇게 딱 한 줄로 풀면 되죠. 그 다음에 낙엽률에 따른 인정피해율의 계산 과정. 이거는 제가 암기하라 그랬죠. 낙엽률이니까 이게 단감 떫은감이 틀린다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떫은감이니까 영구죠. 영구가 떫은감이니까 18 이게 욕을 하겠죠. 그러니까 영구가 나와야 된다. 영구가 나오고 쌍욕이니까 6이 두 개니까 쌍욕을 하죠. 0.9662 곱하기 이제 우리 구한 낙엽률 25%가 여기 오는 거죠. 영구가 쌍욕을 해서 0.25 빼기 007빵 703부대 해서 요걸 뭐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안 주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면 0.17125가 나오니까 조건에 따라서 퍼센트 단위로 반올림 해야 되니까 17.13%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 17.12%다 하면 오답입니다. 왜냐하면 조건에서 셋째 단위에서 반올림 하다라고 딱 주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소수점 셋째 자리 인정피해율은 퍼센트 단위로 소수 셋째 자리에서 해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룰을 따라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 왔나요? 이게 9번 문제, 이제 마지막 10번 문제. 자, 10번 문제는 1회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출제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대학 교수님이 와서 원칙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나올 수 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 저가 착화 조사 방법, 낙엽 조사 방법, 우박시 이렇게 해서 15점짜리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험생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렇게 하고 저가 착화 조사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거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다. 쓰라는 문제는 지금 트렌드는 아니지만 나왔을 때 대비해서 한 60% 정도 알아맞추자. 나올 확률은 약간 적지만 5점짜리로도 이런 문제가 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11번 문제부터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